네, 안녕하세요. 파운드리 이범희 팀장입니다. 앞 세션에서 이나영 매니저님께서 이번에 새로 릴리즈가 된 누크 13의 신기능에 대해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누크 13의 신기능들이 어떤가요? 조금 기대가 되시나요? 저희도 전원 원격 근무를 하면서 누크 13 버전을 릴리즈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아티스트 분들뿐 아니라 스튜디오에서도 작업의 워크플로우라던가 파이프라인 개선을 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VFX 아티스트를 위한 머신러닝 플랫폼 카피캣 파이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왜 인공지능 기반의 툴셋을 도입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에어 툴셋과 기존의 노드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카피캣과 관련된 머신러닝에 대한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인공지능 분야의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서 Q&A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카피캣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노드 왜 만들었나요? 우리 지금 할 일도 많고 바빠 죽겠고 근데 또 공부를 해야 되냐, 그런 고민이나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SNS라던가 아니면 구글이라던가 리서치를 해보시면 매년 엄청나게 많은 머신러닝, 딥러닝 모델들이 여러 가지 학계를 통해서 발표가 되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저도 예전부터 굉장히 궁금했었고 저도 써보고 싶었는데, 사실 아티스트 입장에서 이런 인공지능에 대해서 접근하고 이것을 사용해보고 하려면 이와 관련된 플랫폼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모델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거기 써져 있는 용어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래서 저도 계속 써보고 싶은데라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저희 리서치 팀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눈앞에 다가온 인공지능 기술들을 VFX 제작 파이프라인에 접목시킬 수 있다면 아티스트들의 제작 워크플로우를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스튜디오의 파이프라인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그런 것을 시작으로 꽤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여러 대학이나 스튜디오, 그리고 인공지능 개발자분들과 리서치 팀이 연구를 진행해 왔고요. 그 결과물이 첫 번째로 누크에 도입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툴을 도입함으로써 어떤 아티스트를 좀 더 아티스트답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작 공정상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그런 반복 작업의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예를 들자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뭐 로토라던가 뭐 매트 작업, 그리고 뷰티 작업, 또는 어떤 심, 그리고 와이어 같은 것을 지우는 것들이 한 프레임, 뭐 10프레임, 뭐 100프레임 정도까지만 되더라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작업해야 될 분량이 1000프레임, 2000프레임이라고 하면 정말 힘들 거고, 또 아티스트 분들도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해야 되는 작업들이죠. 그러나 이런 작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한다면 앞에서도 보셨겠지만 그 전체 프레임을 다 작업하지 않고 키 프레임만을 작업하고 그것을 카피캣을 이용해서 훈련시킨다면 그 키 프레임을 만드는데 아티스트 분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그 나머지는 카피캣이 훈련을 통한 그 결과물로 사용을 한다면 조금 더 높은 퀄리티를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양한 작업에 아티스트들만의 어떤 특정한 워크플로우, 그리고 특정한 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아티스트들만의 무기로 이 카피캣을 활용을 한다면 아티스트 분들이 직접적으로 일을 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 중간중간에 작업들을 이 카피캣이
대신 일을 하는 도구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이렇게 아티스트 분들이 조금 더 높은 퀄리티를 낼 수 있는데 집중을 하고, 또 이런 반복 작업, 단순 작업을 머신러닝 기반의 툴을 이용을 해서 시간과 이런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비용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스튜디오를 운영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생각해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이라는 것을 스튜디오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규모가 커야 되고 그만큼의 R&D 인력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니야? TD 분들이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카피캣은 정말 아티스트 분들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어 있고요. 단순히 큰 스튜디오, 뭐 제작 기간이 뭐 길고 뭐 하이 퀄리티를 원하는 스튜디오뿐 아니라 제작 기간이 짧고 또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TD 분들께서 이러한 밑작업들을 대신 해주고 어떤 어느 정도의 훈련을 대신 해주시면 아티스트 분들 입장에서 조금 더 편하게 쓰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꼭 없다고 해서 쓰기 어려운 툴들은 아닙니다. 카피캣과 함께라면 아티스트 분들이 1000장, 2000장을 다 직접 하실 필요 없고 카피캣을 이용해서 좀 더 일찍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조금 더 체력을 회복하고 다시 출근해서 또 아티스트 분들의 어떤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는 작업들을 계속 할 수 있겠죠. 머신러닝 기반의 노드 툴셋인 이 에어 노드들이 기존의 노드들과 어떻게 다른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누크를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DC 툴들을 이용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어떤 노드라는 것들을 들어보셨을 거고 한 번쯤은 사용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계산을 대신 해주는 건데요. 그 노드에 정의된 규칙에 따라서 그 계산된 결과를 누크에서는 뷰어상에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것들이 계속 그 다음 노드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하나의 예로서 좀 보여드리자면 저희 누크 12.1에서 셔플 노드가 노드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그 셔플 노드는 인풋과 아웃풋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지정해서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는 노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좌측에 있는 이미지, 컬러바 이미지를 보시면 레드 채널이 레드 인풋에서 레드 아웃풋으로, 그린이 그린에서 그린으로, 블루가 블루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컬러 인풋들을 셔플 노드 안에서 레드를 그린으로, 그린을 블루로, 블루를 레드로 바꿔서 입력했을 때 좌측에 보이는 컬러바 이미지가 이렇게 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셔플 레드에 내장된 규칙이 정확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 규칙에 따라서 뷰어나 이미지상에 있는 채널이 변경된 것인데요. 정확히 의도한 대로 여러분들이 예측하신 대로 작동을 할 겁니다. 만약에 이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버그이기 때문에 저에게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주 사용하는 머지 노드를 예로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A 인풋과 B 인풋 그리고 마스크 인풋을 저희가 합칠 때 사용을 하는 노드인데요. 합치는 방식에 있어서 이 좌측 상단에 있는 오퍼레이션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합치는 계산이 달라지죠. 그래서 뭐 A탑에서부터 XOR까지 다양한 그 오퍼레이션이 있는데 우리가 선택한 것 그대로 작동을 합니다. 그죠? 셔플 노드뿐 아니라 그 누크에 내장된 대부분의 노드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카피캣은 앞서 나영 매니저님께서 보여주셨듯이 반드시 훈련을 해야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카피캣이라는 것은 그냥 훈련을 위한 플랫폼이 되고, 이 인페어런스 노드는 훈련을 통해 생성된 그런 규칙을 활용하는 노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면 할수록 그 아티스트가 넣어준 정답을 잘
만들어내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어떤 앞에서 보여드린 로토라던가 매트를 추출한다거나 또는 뷰티 작업, 해당하는 작업이 들어올 때마다 카피캣 파일들을 불러와서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카피캣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몇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피캣이라는 노드를 누쿠에서 불러오게 되면 두 가지 인풋이 있어요. 그래서 그라운드 트루스와 인풋이라고 하는 인풋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이 그라운드 트루스는 여러분이 만든 아티스트 분들이 만들어 놓은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풋은 아무것도 작업하지 않은 원본 데이터 또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쌍을 정확하게 맞춰서 넣어주신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네모,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인풋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인풋 데이터가 세 가지가 있을 때, 요 A, B, C라고 하는 요 인풋들의 쌍을 이렇게 잘 맞춰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카피캣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와 정답을 놓고 스스로 계속 학습을 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인풋 데이터와 그라운드 트루스가 정답과 문제가 틀린 쌍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의도한 것과는 조금 다른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맞춰주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앞에서 보셨던 예제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그라운드 트루스와 인풋을 이렇게 두 개지를 같이 놓고 봤을 때 좌측은 정답과 문제가 정확하게 맞게 인풋을 넣어준 것이고요. 오른쪽은 정답과 문제가 틀리게 연결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왼쪽에 셋업으로 훈련을 했을 때, 오른쪽에 셋업으로 훈련을 했을 때 결과물을 보여드리자면, 좌측은 올바르게 정답과 문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깔끔한 매트를 추출할 수 있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정답과 문제가 틀리게 들어갔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의도하지 않은 결과물, 깨끗하지 않은 매트가 추출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준비한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카피캣이 아티스트가 제시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트레이닝된 결과, 훈련의 결과가 얼마나 잘 나왔는지는 아티스트가 보는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이 훈련되는 뉴럴 네트워크 상에서는 이 로스라는 값으로 수치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준비한 정답과 문제를 통칭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라운드 트루스는 아티스트가 만들어 놓은 정답, 이미지, 예를 들어 저희는 이제 키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인풋은 아무 작업도 하지 않은 원본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저희는 데이터셋이라고 부르고요. 그 트레이닝에 들어가는 이 배치 사이즈라는 것은 한 번 훈련할 때 들어가는 이미지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기본적으로 오토로 설정이 되어 있고, 여러분이 가진 GPU 메모리에 따라서 누쿠에서 자동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이 데이터셋의 숫자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샘플로 6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배치 사이즈는 최대 6이거나 6보다 작은 숫자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6보다 크면 그 데이터가 6개 이상, 6개 초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배치 사이즈가 클수록 GPU의
사용되는 메모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저희가 데이터셋을 많이 만들었다고 해서 배치 사이즈를 무조건 크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GPU 메모리 4기가인지 6기가인지 8기가인지 또는 그 이상인지에 따라서 배치 사이즈를 조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배치 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하단에 보면 배치 사이즈 3이라고 하면 전체 데이터셋은 이미지가 6개 있지만 한 번에 트레이닝이 3개가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폭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생소할 텐데요. 그 학습 저희가 준비한 이 학습 데이터셋을 한 번씩 모두 학습시킨 횟수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 폭이 한 번 진행이 되려면 저희가 준비한 이미지들을 배치 사이즈 3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 번에 3개씩 트레이닝이 집어넣고 요게 훈련이 한 번이 다 되면 이제 1, 2폭이 진행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폭이 10번이다 라고 하면 이 학습 데이터를 총 10번씩 시킨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웨이트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훈련의 결과로 카피캣이 저장한 데이터예요. 우리한테는 이 .cat이라는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인피어런스 노드로 불러와서 이미지 제작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는 훈련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2폭만큼 1002폭만큼 진행을 한 이후에 또 다른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훈련을 시작하실 때 또 다시 처음부터 하면 지금 저희가 진행한 것만큼 시간이 또 들거나 더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비슷한 작업을 이어나갈 경우에 저희가 작업했던 이 캣 파일을 체크 포인트로 사용을 하면 이 이전에 훈련한 것들을 이어서 저희가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OST라고 하는 파일도 생성이 되는데요. 얘는 그 동일한 트레이닝을 다시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2폭만큼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껐을 경우 다시 트레이닝을 시작할 때 0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트레이닝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을 종료할 때 저장하게 되는 최적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서머리라고 불리는 파일은 저희 트레이닝이 진행되는 스텝별 로스 값을 저장한 파일입니다. 그러면 카피캣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서 막 우리가 이것저것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아마 기존에 진행했던 자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본 데이터와 작업한 결과물을 이용해서 바로 한번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카피캣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냥 어떠한 결과물을 아티스트한테 바로 보여주는 노드가 아니라 아티스트가 어떤 작업 워크플로우에 필요한 것을 직접 훈련시켜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누크에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인 파이토치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크 노드들과 별개로 누크 안에서 동작을 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작할 때 앞 세션에서 매트라던가 와이어 이런 뷰티 작업 예시로 말씀을 드렸지만 아티스트 분들의 창의력이나 어떤 스튜디오의 작업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 외에도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공지능 그리고 머신러닝,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자, 먼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과학의 한 연구 분야라고 보시면 지금 이 빈 화면이 전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연구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인공지능은 어떠한 기계 또는 장치가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게 하는 기술을 통칭하는 분야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프로그래밍 예를 들면 저 누크에서도 어떤 파이썬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자동화라던가 어떤 툴을 만들 때 발생 가능한 모든
것들을 코드로 명시해 줘야 하죠. 그러나 이런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분야는 이런 코드를 사람이 일일이 다 지정하지 않고 학습에 집어넣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 머신러닝 모델이 직접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분야예요. 그리고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머신러닝의 한 분야로서 그 인공신경망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해 어떤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연구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딥러닝과 머신러닝 중에 저희와 이렇게 맞닿아 있는 분야는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분야예요. 어떤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컴퓨터가 디지털 이미지 또는 비디오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이해하고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 기술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모든 과학 기술 분야에 포함되지 않듯이 컴퓨터 비전도 인공지능뿐 아니라 그 과학 기술 분야와 이렇게 걸쳐져 있고요. 네, 이렇게 저희 머신러닝과 딥러닝 중에 저희가 이번에 도입하는 어떤 기술은 컴퓨터 비전하고 닿아 있는 분야입니다. 네, 그 외에도 뭐 다양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어떤 컴퓨터와 관련된 분야들이 있지만 저희는 이렇게 컴퓨터 비전, 머신러닝, 딥러닝 분야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딥러닝은 이러한 식으로 어떤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인공지능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이런 데이터의 양에도 큰 차이가 있지만 또 다른 특징으로 우리가 사람이 이 훈련에 개입을 하는지 안 하는지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예로 드는 것으로 고양이와 개를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어떤 이미지가 개인지 어떤 이미지가 고양인지를 분류한다고 하면 머신러닝으로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앞에서 봤던 그런 데이터셋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것은 고양이고 이것은 개야 라고 이 모델에 구분지어서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러한 구분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추출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머신러닝 모델이 분류 작업을 하게 되고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넣었을 때 또는 어떠한 고양이를 찾아줘, 개를 찾아줘라고 했을 때 그와 관련된 이미지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람의 개입이 없이 저희는 데이터만 준비하고 이것들을 분류하는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이 모델에 이미지만 엄청나게 많이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델이 계속적인 오랜 시간 트레이닝을 통해서 스스로 개와 고양이의 특징을 찾아내고 어떤 결과물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러면 머신러닝보다 딥러닝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왜 딥러닝 말고 머신러닝을 넣은 것이죠?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예시를 그 개와 고양이를 분류하는 것으로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이미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딥러닝 모델을 일일이 다 만들어서 그거에 맞게 훈련을 시켜서 결과물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아티스트가 작업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그 카피캣이라고 하는 머신러닝 모델에 집어넣어서 아티스트가 원하는 결과물을 찾도록 하는 이 과정이 훨씬 더 우리 작업에는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머신러닝 기반의 모델을 추가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길래 그러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스타일 게인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떠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딥러닝 모델인데요. 이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이미지의 양도 10,000장에서 25,000장 또 더 많이 넣을수록 더 정확해지겠죠. 그리고 그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훈련에 필요한 소요되는 그 시간 또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죠. 그래서 짧게는 13일 정도가 소요가 됐을 때 지금 아주 적은 해상도로
13일 정도를 트레이닝을 돌렸다면 13일이라고 하면 저희는 하나의 뭐 짧은 프로젝트가 끝날 수도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러한 시간 동안 저희가 계속 트레이닝을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러한 모델을 뭐 VFX 스튜디오에서 직접 개발한다는 것 또한 사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머신러닝을 이용을 해서 훈련을 시켰을 때 뭐 6장으로 제가 샘플을 보여드렸지만 더 적은 양으로도 어떤 초기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결과물이 나타나는구나를 판단하고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랩탑에서 갖고 있는 GTX 1070 GPU를 이용을 해서도 한 2시간 내외로 트레이닝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샘플의 결과를 볼 수가 있었죠. 이러한 시간적이나 어떤 데이터의 양의 효율을 봤을 때 딥러닝이 조금 더 진보한 것 같고 또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VFX 작업에서는 머신러닝이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머신러닝도 알겠고 이제 딥러닝도 알겠고 카피캣도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말고도 바로 쓸 수 있는 딥러닝 모델들도 막 있는데 저희가 직접 개발하지 않더라도 그럼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제가 ML 서버라고 하는 것을 작년에 소개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ML 서버라고 하는 것은 누쿠와 실제로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 모델 플랫폼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서 그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입니다.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미 개발되어 있는 어떤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모델을 어떤 개발자분들, TD분들이 파이썬 코드를 이용을 해서 누크에 연동을 시켜 주신다면 누크에서 GPU가 좋은 GPU가 없더라도 누크와 그 ML 서버를 이용을 해서 이제 딥러닝 모델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시로서 어떤 이런 스타일 트랜스퍼라고 하는 모델을 저희가 GitHub에서 다운로드 한다면 이 우측에 있는 모델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서 누크 ML 서버에 얹어주면 아티스트 분들이 ML 서버와 통신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TD 분들이나 개발자 분들의 코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어 툴셋과 이 ML 서버와의 차이라면 이 아티스트 워크스테이션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 개발팀에서 집어넣은 툴셋이 카피캣, 인피어런스, 업스케일, 디블러가 되겠고 이 ML 서버라고 하는 것은 이 GPU 서버와 통신을 해서 또 어떤 아티스트 또는 어떤 스튜디오에서 직접 코딩한 이 모델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카피캣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엄청나게 좋아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제가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이 노트북에서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단지 더 좋은 GPU를 사용을 한다면 조금 더 빠르겠죠. 그래서 엔비디아 GPU를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컴퓨터 캐퍼빌리티 3.0 이상, GTX 675 MX 이상의 그래픽 카드 그리고 출시된 그래픽 카드 중에 RTX 쿼드로 8000이 카피캣이 지원하는 가장 최고 사양의 그래픽 카드일 것이고요. 쿠다 프로세스를 이용을 해서 학습과 추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쿠다 프로세스가 많을수록 트레이닝이 좀 더 빠를 것이고 추론할 때도 좀 더 빠르게 추론이 진행이 될 거고요. 아쉽게도 현재 이 암페어 GPU 3060부터 3090 시리즈의 GPU는 그 누크에 내장된 파이토치 플랫폼의 호환성 이슈를 때문에 정식으로는 아직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추후 정식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GPU를 사용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로는 학습과 추론의 속도 차이가 있겠고요. 또는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 번에 학습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 사이즈를 조금 더 크게 가져가실 수 있고, 또는 업스케일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양의 GPU 램을 필요로 하는데요. 2K 이미지를 4K로 업스케일 할 때 보통 6기가에서 7기가 정도 GPU 메모리가 필요하고요. 4K에서 8K로 업스케일 할 경우에는 약 23기가 정도의 GPU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GPU 메모리는 이 머신러닝 툴을 이용을 할 때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다루는데 차이가 있고, 쿠다 프로세서는 이제 속도에 조금 더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머신러닝이 VFX 툴에 도입되면 아티스트 일자리들을 다 뺏어가는 거 아니야? 인공지능이 앞으로 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뭐 우려 섞인 뭐 목소리라던가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트레이닝을 시키는 데 필요한 밑작업이라던가 그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물은 누가 만듭니까? 아티스트 분들이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트레이닝 또한 아티스트 분들이 시키는 거고, 이 트레이닝 된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계속 이어서 작업을 진행을 할 텐데, 그에 맞는 최종 퀄리티는 누가 만듭니까? 바로 아티스트 분들이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카피캣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어떤 작업 군단을 만드는데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또 누쿠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일을 해주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아티스트 분들이 좀 더 아티스트다운 일에 집중하고자 이런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을 VFX 분야에 도입한 것이고, 그리고 이런 스튜디오도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시간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줄여서 불필요한 인건비 낭비라던가 외주 비용 절감, 또는 뭐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외국의 스튜디오에 어떤 외주를 주는 것에 때문에 외화 유출을 좀 줄인다거나, 그리고 아티스트 분들의 워라밸을 조금 더 높이고, 그리고 52시간 근무제에 맞춰서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아티스트들을 조금 더 아티스트답게, 또는 아티스트 분들이 단순히 어떠한 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카피캣 결과물들을 이용을 해서 그 아티스트가 가진 역량 그 이상의 가치로 성장하고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이런 스튜디오 또한 이 아티스트 분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면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스튜디오가 더 좋은 스튜디오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저희 앞에 다가온 기술의 혜택을 아티스트 분들과 스튜디오가 받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들을 도입한 것입니다. 제가 굳이 세션을 만든 이유는 처음 이런 머신러닝을 접하시는데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궁금증 조금 줄여드리고자 세션을 만든 것이고요. 이게 뭐 너무 어려운 개념이어서 막 여러 가지 예제를 보여드려야 돼서 한 것은 전혀 아니니까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다양한 피드백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어떤 궁금한 내용이나 어떤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